구글 노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본 세팅부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구글 SEO에서 가장 꼭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구글에 노출을 하려면 이 사이트 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등록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구글 SEO,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 구글 SEO 어떤 걸까요? 자, SEO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O는 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서 이 웹문서 최적화, 웹사이트 최적화 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풀었으면은 검색 엔진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상단 노출에 유리하다라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지켜서 상단 노출에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이 SEO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 엔진 노출은 구글 SEO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 엔진 노출로 네이버 SE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어떤 노출일까요? 그렇죠. 다음 SE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플랫폼별로 원하는 구글 상단 노출의 그 전략들이 있어요. 검색 엔진 최적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SEO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구글 SEO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구글 SEO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검색 엔진에도 똑같이 노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네이버가 지금 구글 SEO를 많이 따라가는 추세예요. 검색을 했을 때 뭔가 설명글이 뜨게 되는 것들, 아니면은 링크가 뜨게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구글이랑 좀 비슷해지네라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네이버가 구글에서 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글 SEO에만 맞추면 네이버에도 잘 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 SEO에 맞춰서 글을 잘 썼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네이버에 노출이 되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네이버, 다음, 구글 이 많은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구글 SEO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은 2002년 포털 사이트의 점유율인데요. 보시면은 구글에 대한 점유율이 38%나 된다고 합니다. 38%나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관련된 좀 영상 자료가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에 대한 변화인데요. 저희가 2000년도에 거의 검색 엔진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2000년도에 야후라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 차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네이버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점유율이 50%가 넘어가게 돼요. 자, 2004년 지금까지도 구글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자,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2006년도에 이제 구글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구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구글이 어떻게 점유율이 치고 올라오는지, 언제부터 치고 올라왔는지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자, 2016년부터 구글이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2018년도 갑자기 쭉 올라서 19년도 30%가 넘어갔죠? 34%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34%, 2022년에는 38%가 되었죠. 이 구글 노출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SEO를 공부하고 노출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 노출을 위해서는 이 구글 SEO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그러면은 이 SEO 로직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O 로직은 200개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개발하신 담당 부서에서도 각자 모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맡은 파트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은 구글에 대한 개발자는
집에 못 가게 되겠죠. 다시 로직을 짜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은 집에 못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밝혀지는 일이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로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글 SEO에 대한 로직, 과거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의 로직들을 알게 되면은 미래는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 SEO 로직 변경 시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9년간의 알고리즘 업데이트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사이트예요. 저희가 남겨드리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2023년에 3월에 마지막에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내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보면은 뭔가 보이는 게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거를 봐주고 있어요. 들어가서 기존에는 이랬는데 새로운 게 업데이트가 됐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챙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글에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글 SEO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느냐? 온페이지 SEO와 오프페이지 SEO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온페이지 SEO는 말 그대로 온페이지 안쪽에서 하는 SEO를 온페이지 SEO라고 해요. 사이트 안쪽에서 뭔가 글을 쓴다든가 저희가 설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온페이지 SEO라고 하고요. 예시를 들면은 포스팅 시 아니면 사이트를 이 구조에 맞춰서 잘 적용하는 것을 온페이지 SE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글 노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본 세팅부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구글 SEO에서 가장 꼭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내 사이트가 있는지 먼저 로봇한테 알려줘야지 이러한 사이트가 있구나 라고 알고 나서 저희 사이트에 방문하고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 탐색을 해야지만이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 엔진에 꼭 노출을 잘 시켜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구글에 노출을 하려면 이 사이트 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등록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구글 서치 콘솔,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사이트맵 등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 서치 콘솔은 구글의 사이트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라는 것을 구글 서치 콘솔을 통해서 구글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구글이 이러한 사이트가 있구나, 여기서 어떤 글을 발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체크하고 이게 좋은 글이라면 저희가 구글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글의 사이트 구조를 등록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이트 맵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저희 사이트에 왔을 때 어디에 어떤 글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로봇이 노출시킬 때 더욱더 유리하게 작용이 돼서 이 사이트 맵을 제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게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있습니다.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등록하면은 저희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체류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느 포스팅에서 어느 포스팅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거울을 봐서 상대방을 보면은 그 상대방도 저희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애널리틱스를 등록해서 저희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구글도 똑같이 그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체력 시간이 높은 사이트는 더욱더 좋은 글들이 있는 거니까 노출을 잘 시켜줘야겠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등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같이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일단은 구글 서치 콘솔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은 구글에서 구글 서치 콘솔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도메인이 아니라 URL 접두어를 통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도메인 쓰는데 왜 도메인이 아니라 URL 접두어를 쓰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도메인을 하면은 가비아에 가서 DNS 인증이란 걸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URL 접두어를 통해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URL 접두어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URL 접두어에 여기 URL 부분에다가 저희 블로그 주소, 저희
워드프레스 주소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넣어주실 때 꼭 HTTPS로 잘 붙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인증 확인 중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HTML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HTML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일을 서버에다가 업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HTML 태그 부분을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워드프레스는 저희가 서버에다가 이 파일을 직접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주셔가지고 저희 워드프레스 알림판에서 여기 보시면 파일 관리자 들어와 주세요. 자, 파일 관리자 들어오셔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여기다가 그냥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유권이 확인됨이라고 나오게 되고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이트맵을 등록을 할 건데 사이트맵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플러그인 다운로드는 어디서 했죠? 워드프레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관리자에서 알림판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플러그인 클릭, 그 다음에 새로 추가 버튼 눌러주셔서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XML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자, XML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XML 사이트맵 이거 있죠? 이거를 지금 설치를 눌러주세요. 이거를 설치하지 않고 사이트맵을 제출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정리되지 않는 데이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돼서 꼭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사이트맵을 제출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주고 나서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본 메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눌러주셔서 속성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색인 생성이라고 메뉴에 있어요. 여기 사이트 맵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다가 사이트 맵이라고 영어로 적어주시고 XML이라고 제출을 눌러주세요. 자, 사이트 맵 제출됨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가져올 수 없음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은 성공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를 사이트 맵 삭제를 하고 나서 다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RSS라고 있습니다. 이 RSS 적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럼 사이트 맵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 맵과 구글 서치 콘솔을 등록을 했고요. 다음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구글에다가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차트 모양 막대기 바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여기 측정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측정 시작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계정 생성, 속성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계정 이름 부분에다가 여러분의 블로그 이름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블로그 이름. 저는 오가닉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은 뭐고 속성은 뭐냐? 계정은 여러분들의 이 애널리틱스를 로그인할 때 보여지는 닉네임 같은 거고요. 속성은 여러분들의 그 계정 안에 있는 블로그들에 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체크, 다음 버튼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속성 만들기에서 속성 이름 넣어주도록 할게요. 워프 스파르타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시간대는 눌러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볼 때 미국 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국 시간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고 시간대는 대한민국으로 해주시고 통화도 대한민국이라고 검색해서 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업종 선택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온라인 검색해 주셔서 온라인 커뮤니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솔직히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비즈니스 산업, 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해서 간단하게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금 눌러주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애널리틱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는 뭐 리드를 생성하거나 뭔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저희는 저희가 기준 보고서를 보기 위한 거니까 맨 밑에 있는 기준 보고서 보기 선택을 해주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용 약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구글이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약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꼭 대한민국 검색해 주시고 클릭해서 체크,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체크하고 동의함 눌러주세요. 자, 동의함 눌러주시면은 데이터 수집하기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플랫폼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는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웹을 만들고 있죠. 웹, 블로그, 사이트를 만드는 거니까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웹사이트 URL에다가 여러분의 블로그 주소를 넣어주세요. 저희 워드프레스 주소 있죠? 워드프레스 주소를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 이 사이트 방문 버튼이 있어요. 이 사이트 방문 버튼 눌러주셔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실 때 이 앞에 부분 겹치게 되는 https 부분이랑 끝에 슬래시 부분 지우고 넣어주시면 되고 사이트 스트림 이름은 여러분의 이 도메인 주소에 대한 알아보기 편한 거 그냥 블로그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오프 스파르타 오가닉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트림 만들기 버튼 클릭. 자,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태그 있습니다. 태그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은 플러그인을 선택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플러그인들을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좀 사이트가 느려져요. 저희의 워드프레스가 느려지기 때문에 저는 플러그인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코드 한 줄을 차라리 넣는 것이 더욱더 좋다고 생각해서 직접 설치를 눌러주시고 이 코드를 복사해 주세요. 이 코드를 저희 사이트의 알림판에 돌아오셔서 헤드 앤 푸터 있었죠? 저희 도구에서 메뉴에 보시면 헤드 앤 푸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플러그인에서 이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도구에서 헤드 앤 푸터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헤드 부분,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서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변경사항 저장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닫고 그 다음에 이 밖에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화면이 닫히게 됩니다. 닫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수집 대기 중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애널리틱스와 구글 서치 콘솔, 사이트 맵까지 한 번에 다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드프레스를 이제 사이트 등록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 SEO 기본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 이 구글 SEO 기본 세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걸 넣으면 노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메타 태그입니다. 메타 태그 중에서도 메타네임 로봇, 메타네임 키워드, 메타네임 디스크립션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네임 로봇은 검색 로봇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코드예요. 반대로 비접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타네임 로봇, 콘텐츠, 인덱스, 팔로우라고 하면은 로봇들이 들어와서 인덱스, 뭔가 우리의 글들을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글이 떴으면은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 알림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팔로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타네임 키워드는 메타네임 키워드하고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적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타네임 키워드라고 해서 콘텐츠라고 넣으면은 애드센스, 오가닉, 티스토리 이런 식으로 적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쓴다, 대출에 관련돼서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직장인 대출, 뭐 아니면 사업자 대출, 정부 지원 대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로봇이 와서 보았을 때 아, 여기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는구나, 이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게 구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효용이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스파르타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이 메타네임 키워드 효력만으로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몇 개를 보았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뭐 반려견 관련된 용품들에 대한 키워드만 한 수십 개가 넘도록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효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선구자분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넣어두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메타네임 키워드까지 꼭 같이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네임 디스크립션이라고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은 설명, 요약문 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넣느냐? 저희 헤드 앤 푸터 코드 설정 있었죠? 거기에서 들어가서 헤드 코드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적어서 보시면은 사이트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메타네임 디스크립션과 키워드, 그 다음에 로봇까지도 설정을 해주는 거죠. 티스토리에서는 이 디스크립션을 직접 설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워드프레스나 구글 블록, 기타 사이트에서는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 워드프레스 알림판에서 보시면은 저희 도구에서 헤드 앤 푸터로 들어가 줍니다. 헤드 앤 푸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헤드 코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메타네임 키워드, 메타네임 로봇, 메타네임 디스크립션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붙여넣기 쉽게 영상 밑에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네임 로봇, 콘텐츠, 인덱스, 팔로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메타네임 로봇 부분을 키워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다가 여러분의 관련된 키워드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금융이었으니까 뭐 직장인 대출, 사업자 대출, 정부 지원 대출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한 5개 정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또 하나 넣어줄 게 있죠? 디스크립션, 메타네임 디스크립션. 키워드 부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디스크립션으로만 바꿔주셔야 돼요. 키워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으로만 바꿔주셔도 됩니다. 요 위에 있는 내용과 키워드 부분과 이게 똑같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은 금융에 대한 내용이라고 적어줄게요. 금융에 대한 내용, 직장인,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어주시고 맨 밑에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3개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넣어주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메타 태그를 넣어봤는데요. 한 가지 더 보너스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거냐? 여기 주소 목록 부분 있죠? 주소창 부분을 색깔을 바꿔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메타네임 태그가 있습니다. 메타 태그라고 해서 있는데 테마 컬러 부분이라고 있어요. 이걸 넣어주면 이런 것도 SEO 점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넣어주면은 파비콘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 적용하지 못한 거,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잘 챙겨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글을 써도 저희가 이거 하나로 인해서 상단 노출이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메타네임 하나라도 더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상단 노출에서 똑같은 글로 똑같은 제목에 똑같이 SEO에 맞춰서 글을 썼다고 해도 이 보너스, 이 점수 하나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하나 더 챙겨보는 거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메타네임, 테마, 컬러라고 해서 콘텐츠 부분에다가 샵 888 있죠? 이 부분은 HTML 색상 코드예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밑에 컬러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컬러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HTML 색상 코드 부분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캐시트리의 코드 색상은 어떤 색일까요? 네. 자, 저희 브랜드 컬러 코드 색인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넣게 되면은 메타네임, 테마 컬러 하고 콘텐츠 부분에 색상 코드를 넣으면 이렇게 모바일로 크롬에서 보았을 때 색상이 변경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잘 챙기지도 않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꼭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넣어두면 구글이 봤을 때는 아, 여기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이트네, 여기는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상단 좀 좋은 사이트인가 보다 라고 인식을 해서 상단 노출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메타 태그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구글 SEO 최적화되는 이 플러그인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랭크매스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예요. 랭크매스는 여기 보시면 2023년에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랭크매스는 설치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그인 설치는 네트워크 관리자에서 알림판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새로 추가해 주셔서 여기다가 랭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랭크라고만 검색해 주셔도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설치하고 활성화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게 돼요. 연결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글 버튼 클릭해서 간편하게 회원가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OK, 액티브, 나우 한국어로 번역해 줄게요. 자, 활성화를 지금 해줍니다. 확인.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기에서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보급을 체크하고 시작 마법사를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사이트는 어떤 걸 운영할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저희는 개인 블로그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개인 블로그 선택하고 웹사이트 이름 적혀 있는 거 확인하고 밑에 부분에도 여러분의 대체 이름, 만약에 이게 없다고 했을 때 나오게 되는 대체 이름인데 똑같이 붙여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후 계속. 자, 구글 서비스 연결하라고 나오는데요. 저희 구글 서비스 연결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하면은 구글 서치 콘솔에 사이트 연결된 거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 사이트 맵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서비스 연결을 꼭 해줍니다. 연결. 그리고 구글 아이디를 선택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분석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이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널리틱스에 등록되어 있던 계정과 속성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등록한 거 선택해 주시면은 뷰 부분이 활성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맨 밑에 저장 후 계속을 눌러주세요.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이라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저장 후 계속. 자, 사이트 맵에서는 저희가 이미 사이트 맵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꺼주도록 합니다. 사이트 맵을 두 개를 적용해서 제출하면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선택했던 그 사이트 맵을 이용을 해주고 이거는 선택을 안 해주도록 합니다. 사이트 맵 이건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 후 계속. 자, 저장 후 계속 눌러와서 들어오시면은 이 최적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새 탭 창에서 외부 링크 열기 버튼 있죠? 이거를 꺼줍니다. 이거를 꺼주는 이유는 나중에 전면 광고라는 걸 활용을 할 텐데 그 전면 광고는 새 탭에 열리면 광고가 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걸 때마다 이런 태그를 지워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설정해서부터 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준비되었나요? 라고 나오면은 밑에 상세 설정 옵션도 있습니다. 이 상세 설정 옵션 클릭해 주셔서 역할 관리자는 끄고요. 저장 후 계속. 404 리디렉션이라고 있어요. 이 404 리디렉션은 어떤 거냐? 서버에 뭔가 오류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알려줄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요.
404 모니터. 뭔가 서버에 오류가 났을 때 왜 오류가 났는지,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켜주는 거니까 이거는 켜주도록 할게요. 저희가 왜 오류가 났는지 모르면 다음에 대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404 모니터는 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장 후에 계속을 눌러줄게요. 자, 여기서 스키마 마크업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유형은 꼭 켜주시고 글의 유형에서 블로우 게시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밑에 있는 글의 유형도 블로우 게시로 변경해 주시고 나서 저장 후 계속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저장 후 계속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모든 설정을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주면 좋은 게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느냐?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미지 SEO라고 있어요. 이미지 SEO. 이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랭크매스를 설치를 다 하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 일반 설정이라고 있어요. 일반 설정 버튼 클릭해 주셔서 여기 보시면은 콘텐츠 AI라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AI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기본 국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찾아서 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대한민국으로 글 위치가 노출이 잘 될 수가 있어요.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랭크매스에 대한 설정을 모두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워드프레스에서 기초적으로 구글 SEO 설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보았는데요. 이제 구글 SEO에 맞는 글쓰기를 하게 될 건데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던 글쓰기가 아닌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좋은 내용들을 담아보았으니까 다음 강의까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